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입찰보거든요. 저희도 입찰.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저가에 낙찰되면 이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이제 보통 보면은 큰 공사 같은 거 현설에 들어가는 거죠. 현장 설명에 참가해달라고 이러면 저희 들어가고 이러는데 기존 저희는 이제 정권한테 많이 하도급을 받죠. 하도급도 많이 받고 또 입찰도 이제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것은 이제 원도급으로 저희가 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이제 주택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번에 윤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석 같은 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족보책 가져오시면 제가 비문 지어드리고 예 그래서 여자분이 제일 처음에 웬 여자가 뭐 족보 이렇게 가져오면 비문 짓는다 그러면 남자 사장님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거리감을 뒀는데 이제 비문 짓고 이제 한자 쓰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다 이라고 하면 가실 때는 고개를 90도로 숙여가면서 이제 그 여자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렇죠. 예, 거의 보통 남자들이 해왔던. 네 그리고 이제 지역들인데. 비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한자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쓰는 요령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비문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그래서 이제 좀 여자란 편견을 좀 많이 버리고 그다음에 또 제가 또 현장에를 또 가게 되면 이제 지금은 이런 차림이지만 이제 운동화 신고 청바지에 티 입고 잠바 입고 현장에 가면 제일 처음에는 좀 여자라고 해서 모르는데 현장에 이제 돌 시공하는 이런 부분들 패턴이라든가 시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여자라는 그 편견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주시 같은 경우는 현장에 그때 많이 바빴을 때는 직원을 한 25명을 두고 제가 한 그래요? 한 6개월 가까이를 작업을 하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 건물 들어갈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아침에 6시에 저 똑같이 현장에 제주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직원들 관리하면서 제가 현장 대리를 하면서 또 똑같이 퇴근을 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을 끝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각자들이 현장을 맡게 되면 우리 부장도 있지만 부장이 맡는 현장 각자 파트별로 큰 현장들 이렇게 맡아가면서 이제 하거든요. 이제 큰 현장이 없으면 이제 조그마한 현장들은 제가 이제 한 바퀴씩 돌죠. 현장이 어떻게 얼마만큼 공사가 진척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직원들과 또 현장 소장과의 어떤 사이가 어떻게 좀 공정으로 인해서 안 좋아진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컨트롤하고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점 또 발주처의 그런 원하는 그런 부분들 서로 이렇게 상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이거 하게 된 계기. 저희 남편이 어려서부터 이 비석 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기계가 없고 사람 손으로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천방산 돌로 네 이걸로 비석을 각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제 석공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비석을 그래서 남편은 지금은 컴퓨터로 비석을 이걸 하게 되지만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하게 되면 이 글씨를 한자를 전문을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서예가들이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그 서예가는 글에다가 자기 정신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러면 그 마음과 그 정성을 이 각자 하시는 분이 이 조각하시는 분이 그걸 살려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남편이 워낙 잘해가지고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거 비석도 하면서 건축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이제 미약하게 시작을 하면서 저도 그때 이제 공부를 하고 같이, 왜냐면 비석은 그냥 한자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만 하면 되는데 건축은 알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뭔가 또 비전이 있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서귀포의 혁신도시 할 때도 일을 많이 했고 이번에도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데 한동안 경기 좋았을 때도 열심히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 그 짱 그 굉장히 예, 좋다. 풍천장, 예, 선우산 밑에. 그 하우스에서 막 그냥 그 해서 거기서 구워 먹는데 그 멋있다. 사장님도 같은 그쪽이세요? 아니, 저희 남편은 전남 장성인데 여기 온 지 50년 가까이 됩니다. 예, 돌일도 중학교 마치고 그러고 나서는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려운 시절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돌일을 배워가지고 그거 우리 보통 산땀 쌓는 것도 돈 많이 받던데. 그게 최고로 많이 받습니다. 예. 기술직 기술직 중에서는 해갖고. 예, 보통 한 25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받았어요. 30만 정도 받더라고.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산땀 하시는 분이 좀 어디 동광인가 어디 쪽에 있는데 예. 그분이 제주도에 이제 밭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예. 이게 또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라 그게 옛날에는 막 산땀 밭땀 막 했는데 이제는 안 되고 막 고민되는데. 예, 그래서 산땀이 이렇게 쌓으시는 분들이 석축하시는 분들, 석축이라고 예,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노령화가 돼가지고 배우시는 분이 없대 없어요. 없대요 없대. 네, 80 되시는 분도 석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저로 그 나이로서는 60세 이상인 되시는 분들이 지금 석축 최저 나이. 예. 그리고 제주도에 지금 산땀이라 이 돌 같은 경우가 돌이 이제 많다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돌이 고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자연보호 때문에 네. 그 같아요. 그래서 산땅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지금 저 파레트 두 파레트 지금 포장되어 있는데 베트남에서 산땅으로 쓸 걸로 제가 수입을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앞에다가 지금 견본으로 좀 시공을 좀 해놓고 좀 하는데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제주도 돌은 캐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보호하면서 또 캐내고 나면 이것도 잘 원상복귀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요즘 뭐 자연재해 같은 게 이번 같아도 육지에 이렇게 홍수나고 비 피해로 이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개발만 했지 이것을 다시 이렇게 보존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생하는 걸 설계를 안 했다는 게 그게 주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도 막 도로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면서 숨골들이 많이 죽어버리니까 우리 역류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주도는 제주도는 특히 이 집안이 현무암이 약해요. 화강석보다는 강도가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강도가 약하거든요. 네네. 돌도 이렇게 비중이 높은 돌이고 강도가 높은 그렇죠. 게 있고 근데 돌 중에서 제일로 약한 게 인도사암하고 현무암이거든요. 그래서는 이것은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암을 많이 이렇게 캐버리면 제주도는 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도에서도 많이 이렇게 자연보호 훼손으로 이렇게 정책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를 위해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스스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화강석은 절대로 안 캐고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화강석을 수입을 해가지고 수입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육지에는 화강석 문경석이라든가 겉장석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국내석이 없어요. 원석이요. 근데 일본은 자기네 것을 안 캐고 그대로 있으니까는 오히려 일본이 지금 더 많이 매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 영특해갖고 네.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거기는 뭐 1년이고 10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라 그 모든 것을 30년 내지 50년을 바라보는 정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현무암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이 보호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도민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캐내는 걸 좀 자제하고 또 캐내고 나면 이걸 좀 원상복귀하고 좀 그래서 요즘은 베트남에서 많이 가져오는데 베트남에서도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구나. 달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베트남에서 왜 이 화강암을 현무암을 하게 됐냐면 어느 날 이제 밭주인이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하는데 뭔가 동글동글하게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이 그러면 그거 나를 주라 해가지고서는 이제 캐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뭐 톤당 가량 10원이었다. 근데 이게 상품화가 되니까는 이게 금액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는 현무암을 채취를 하는 게 채석을 하는 게 나라에서 많이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현무암 같은 경우는 건물에 붙여놨을 때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내추럴미가 좀 있어가지고 화강암 같은 경우는 일반 화강암은 일률적이고 또 대리석 같은 경우는 좀 완전히 고급스럽고 내추럴하지만 단가가 너무 비싸요. 비싸서. 네. 그 내장재료만 쓰고. 네, 그렇죠. 아트월 같은 경우라든가 저희가 사이프러스 아트월 저희가 외부 공사랑 거기도 저희가 한 6개월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대리석 같은 경우는 요만한 사이즈에 500만 원짜리 됩니다. 그렇게 비싸요? 네, 비싼 것입니다. 와. 그래, 아트월 전면에 이렇게 무늬 돌 자체에 무늬 맞추는 거 하게 되면 5천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 네, 이 대리석하고 하강석은 단가 차이가 엄청 많고 대리석 같은 경우는 종류가 한 2천여 가지가 돼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게 인도는 인도산, 브라질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속종이 우리나라는 대리석은 없고 근데 이제 대리석은 대신 강도가 약해요. 강도가 이렇게. 강도 약하다. 예. 주로 어디에서 수입을 해요? 다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예, 원석을 전부 다 중국으로 거기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재단을 하고 가공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주문서를 넣으면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사이즈대로. 그래서 옛날에는 육지에서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재단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인건비가 비싸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많이 가고. 근데 우리 저 안 대표님은 건축도 하고 하니까 예, 돌도 요거 같이 하면 예. 이 비용 이런 뭐랄까 이런 돈 들어가는 게 좀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단가 같은 게 좀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견적냈을 적에 네, 발로 좀 뛰고 예. 그다음에 저희 좀 직원도 있지만 이제 아들이 지금 현재 부장으로 있거든요. 아, 그거. 예, 그래서 저는 가족이 전부 네, 하는 거. 며느리도 경리를 보고 이랬기 때문에 일본식의 그런 일본은 아들이 와서 대학교를 나와도 아버지가 맞습니다. 만두가게를 하게 되면 해라. 네, 가업을 이어가야 네. 돼. 예. 그래서 저희 업체는 큰 업체는 아니지만 제가 아들한테고 저희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나중에 우리 진원이는 3대 서귀포 석재사 사장님이 될 거야. 그래서 저는 가업을 10대 300년을 이어주려고 아주 좋은 생각이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할 사람이 없어. 네, 지금 그래서, 돈 관련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200년 이상 된 기업이 한 30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본이
200개 이상이 돼요. 그래 일본에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런 장인 정신. 맞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돌일 하는 사람을 쟁이라고 했거든요. 쟁이, 네. 돌쟁이라고. 돌쟁이.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이거 장인 정신 없으면 기술자 완전.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술을 배우는 게 고부가 가치.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자기가 좋아해서 하게 되면 박사나 의사가 되는 거지만 거기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배관공이더라고요. 대부분. 예. 유럽은요. 맞아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자들이 네. 돈 많이 벌어요. 네. 그다음에- 선진국일수록 네.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드라이버. 예. 아. 전세버스 같은 거 드라이버.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3D 업종들이 돈 더 많이 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은 예.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가 맞습니다.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고 돈 버는 거는 다르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공부만 해갖고 뭐 교사나 어디 변호사나 이런 데가 돈 네.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뭐 한 거는 아주 하찮게 생각해버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네. 학교도 네. 좌절하지 않습니까? 무슨 좋은 데가 안 그렇죠. 들어가면 다 좌절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음. 기술을 배우게 만들어줘야 나라도 부강해지고 맞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해야 돼. 예. 근데 앞으로는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살다가 이게 네. 힘드니까. 예. 그럼. 근데 저희도 지금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들 친구가 한 네. 3명 정도가 와서 배우겠다 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왔는데 견디지 못해. 1년은 못 견디더라고요. 이거냐면 땡볕에 나가서 현장 맞습니다.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자기가 탁 필이 꽂힌 아이들이 사명감 갖고 딱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게. 네, 그러면 그거- 아주 폭발적으로 될 건데 네, 요새는 다들 어디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 일을 하려고 하지. 네, 편하게 예, 그렇게 네.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네. 이런 거를 딱 스스럼처럼 모시기에 딱 배우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워야 된다. 키워주는 기업인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엠벌침만 해면 호랑이. 예, 그 처음에는 정말 저희 집에 제일 처음에 이제 기초부터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5년 안에 오야지 사장이 된 거예요. 이 자기 밑에 또 직원을 그렇게 2명에서 3명을 또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또 화독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무나 깔끔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뭐하러 저렇게 키워줘 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게 쉐어링에 나눠주기 않으면 네. 끝내버려요. 그렇죠. 자기 해놓은 역사도 끊어져 버리니까 네. 그런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 친구들 배우러 오면 잘해주고 해보자 라고 하는데 땀 흘려서 이렇게 보려고는 하는 거.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 시절 살 때에는 정말 곰밥 그리워한다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걸 맞습니다. 예, 그 밥-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다 잊어버리고 뭐. 야 그때 우리 밥도 못 먹었다면 남이 먹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예, 그래서 밥 못 먹고 라면 사 먹으면 되지. 뭐 네. 했으니까 뭘 모르니까. 돈 없으면 네. 카드로 내면 되지. 맞아. 그런 시들은 애들이 생각이 네. 쉽게 생각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요새는. 예, 그래서 이걸 좀 교육하는 거에서도 좀 이렇게 바꾸자. 아 여기 이런 시스템도 있나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데. 들어오면 응. 과학기술 여기 응. 학교에서 이제 아 여기 네, 세포 네, 농구 옛날에. 예. 아. 거기에서 이제 저희 이제 자재 이렇게 사가지고 가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아. 거기서 가르쳐 보겠다라고 하는데 애들이 안 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선 돌 자체가 무겁거든요. 무거우니까. 예. 근데 이것도 앞으로는 기계화가 될 것 같아. 기계화. 아니 기가 기계가 안 될 돼요. 수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붙여야지. 호텔 벽이고 건물에 다 붙여야 되니까. 사람이 들고 가서 가서 딱또 붙여야 돼. 네 이거 건식 공법이 또 있거든요. 이 공법은 사람 손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인건비도 비싸고 배우는 사람도 없으니까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중국인들이. 그래서 저도 중국인 좀 써봤는데 애로점이 많아요. 예, 우선은 중국인들이 막 옆에 지켜보지 않으면 일 안 한다 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 꼼꼼하게를 안 해요. 꼼꼼하게. 그래서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지 않으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차라리 중국인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조선족 사람들이 무섭더라고요. 자꾸 뭘 훔쳐가요. 그렇죠.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남의 물건을 훔쳐가니까. 저도 그걸 한 2번 정도는 좀 이렇게 해결 좀 하고 그랬는데 좀 그런 점들이 좀 앞으로 이 석재가 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재료 자체가 좀 경기가 도의 정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요. 요즘 건설 회사들이 전부 다 어렵거든요. 전부 다 어려워가지고